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를 두고 있는 로집사에서 또 요즘에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MM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만 그냥 본인이 거래소 통해서 그냥 입금 출금만 했던 분들은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MM이 뭔가요? 저는 이제 MMM은 아는데 MM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MM은 이제 마켓 메이킹의 이제 줄임말이고, 그리고 뭐 증권 시장이나 뭐 이런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된 그런 시장에서 아예 이제 거래가 없으면 시장에 다른 사람들도 막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일시적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을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증권 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시장 형성을 위해서 시세를 좀 조작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목적으로 이제 마켓 메이킹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또 시세 조작하고 또 동전의 양면이어가지고 결국은 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사 같은 이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회사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엄격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시세 조작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용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마켓 메이킹 MM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증권 시장의 MM이라고 하는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인데,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그 원래는 주식 시장에서 나왔던 그 용어이고, 주식 시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뭐 상장을 하고 거래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때 그 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 자금의 공급,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주식을 이제 시세가 뭐 1,000원이었는데 뭐 1,100원 되고 뭐 이럴 때 팔고 싶은데 막상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1,000원이든 1,100원이든 시세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이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규제가 없기도 하다 보니까 이 원래 합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냥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 시세까지 조작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곳으로 좀 불법적인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업비트 송치영 의장에 대한 특경 사기 사건에도 보면 네. 업비트에서 다전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은데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유동성 공급까지는 뭐 증권 시장을 유치해서 사기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공소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전 거래와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종목이 지금 되게 화랑이고, 저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있고 곧 뭐 시세가 폭발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과도한 자전 거래 자체가 그 시장의 이제 투자자를 속인 거다. 요렇게 지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료, 증거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란 이유로 증거가 전부 없어서 뭐 무죄가 돼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돼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그 마켓 메이킹 부분은 지금 그런 식으로 사기로 기소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상장하는 코인들을 보면 처음에 딱 뭐 100원에 상장했는데 뭐 한 일주일 안에 막 1,000원이 돼 있고 뭐 2,000원이 돼 있고 막 3,000원이 돼 있고, 이런 그 급등하는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조작을 한 거다, 이런 게 그게 MM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용어의 선택, 개념의 그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말을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MM은 사실 시세 조작이고, 그 증권 시장의 MM과는 개념이나 어떤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걸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MM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보니까 이 MM이 아니라 불법 시세 조종,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상자산 업계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뭐
거래소에 뭐 어느 거래소에 어떤 뭐 MM 팀이 사실상 거래소의 묵인하에 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증권 주식시장에서의 뭐 시세 조정을 감독하는 기구가 이런 데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시세 조정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가 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배가 올라도 뭐 너무 많이 오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에 10배가 올라도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10배 오르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누군가의 지속적인 뭐 시세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세 조작을 하는 유인, 그러니까 누가 이걸 통해서 제일 이익을 많이 보는 걸까요? 시세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주주와 예. 그다음에 시세 조작 세력이 일단 결탁을 하죠. 네. 왜냐하면 시세가 너무 올라갈 때 대주주가 만약에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예.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럼 던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세 조작 세력은 그걸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서 예. 대주주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유동화되는 코인들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두리라고, 네. 다른 거래소에서는 충분히 지금 싸게 살 수 있는데 해당 네. 거래소에 입금이 안 됩니다. 거기서 사서 팔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빗 세일로 받은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이 그 팔리고 있는 거기에 자기의 지갑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입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아로하나 토큰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컴이 투자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른 토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컴의 김모 회장과 그 토큰을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받은 사람 사이에 지금 민형사상 분쟁이 되게 진행 중입니다. 되게 큰 사건이죠. 400억 정도 되는 사건인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로하나 토큰을 이제 상장을 했고, 예. 단기간에 40원으로 프라이빗 세일한 그 토큰이 100원으로 상장을 하고, 예. 그것만 해도 이제 100%가 넘었는데 100원으로 상장한 게 순식간에 5만 원을 갑니다. 와, 500배가 오른 거네요. 이제 완전히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5만 원을 갔으면 투자자들은 지금 빨리 팔고 싶어서 난리였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빗썸에서 예. 팔아야 되는데 네. 빗썸에 팔 수 있도록 자기 토큰 받은 것을 이제 지갑을 연결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입금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아로하나 코인을 빗썸에 넣고 싶은데 못 넣게 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있고, 네. 그 한컴 아로하나 사건은 제가 그 건인지 아니면은 이제 재단에서 투자자들에게 계정상으로만 주고 실제 주지 토큰은 않았다. 주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엄청난 시세 폭등이 있을 때 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풀지 못하게 물량을 한다. 풀지 못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MM팀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MM팀은 거래소하고 결탁돼 있다라는 그 의혹이 계속되는 게, 거래소가 입출금 제한을 안 했더라면 바로 시장에서 그 가격이 네.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됐고, 이제 지금 그래서 MM이라는 게 지금 검찰에서 그 팀이라고 하는 MM을 전문으로 하는 팀. 네. 거기를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드러나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특별히 없죠. 그 MM이라고 한 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시세도- 음지에서 시세도- 일하는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국세청과 그다음에 거래소를 공조하면 네, KYC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자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거액을 벌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서
됐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것도 일종의 뭐 뇌물 사건이나 아니면 증권에서의 주가 조작 사건과 비슷하게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냥 아니다라고만 우기면 사실은 이거 증거가 없고 형사 절차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에도 증거가 확보는 됐는데 불법적으로 확보됐다. 증거가 없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형에 대한 그 판결이 안 나왔다. 물론 1심에서는 그 MM으로 인한 뭐 특별한 수익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1심에서는 수익이 없었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뭐 완전히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면 이제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를 그러면은 취했냐? 예, 유동성 그러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MM을 한 거는 거래소가 MM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1심도 무죄가 났는데요. 거래소 자체가 MM하는 거는 사실 충분히 봐줄만 합니다. 그걸로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벌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거래소를 잘 굴릴 목적이니까 뭐 그 불법성의 정도가 다른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MM 팀이 있거든요. 네, 외부에 외부에, 거래소가 아닌 외부에 외부의 다수의 네. 계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증권 조작, 주가 조작하듯이 조작을 하는데 그때 재단, MM 팀, 거래소가 연합해서 결탁을 했다. 사실상 이제 묵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사 결과 만약에 이제 재단에서 처음에 상장할 때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그 물량의 일부를 거래소에 주고 네. 거래소도 만약에 이제 거래 수수료 외에 그 마케팅 물량으로 주는 걸 이제 팔아가지고 네. 큰 수익을 얻었다면 충분히 공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뭐 시장에서 하도 많이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MM이라는 그런 결과가 좀 딱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급등했던 그런 코인들은 좀 MM 시세 조작을 의심해 볼 만하고 그런 가상자산의 코인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뭐 입금이 제한되었는지 또 기존의 재단이 그걸 통해서 뭐 물량을 한 번에 확 던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좀 요소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검찰하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바라보는 뷰가 똑같은데요. 네. 재단이나 뭐 프로젝트 팀 회사나 해당 거래소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MM팀의 실체를 보고 그 MM팀의 실체에서 만약에 공모가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걸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급등하고 있는 그 코인을 산 사람일 거잖아요. 막 급하게 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이 사람들을 뭐 보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는 둘째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척결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 이제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가상자산 MM 피해자 채팅방을 이제 개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좀 저희들도 어떤 경위로 투자를 하셨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사셨고, 또 어떻게 피해가 났는지를 저희도 좀 자료들을 이제 받아보고, 이걸 그러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검찰이나 뭐 아니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없으면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피해자가 확 특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수사와 뭐 법적 대응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법무법인에서 그런 걸 대리해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지금 건전성을 조금 더 높이는데 일조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당장에 막 액션을 딱 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뭐 양상이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대상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MM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에서 이상한 가격 변동과 관련돼서는 그게 누군가의 의도에 의했던 거라면 법률적으로 다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뷰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일반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들이 커져야 뭐 그 이해 당사자, 뭐 재단이든 거래소든 뭐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우리도 명확한 규정을 그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소명할 그 필요성을 느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막 급등 주식인데 이건 MM 같다, 갑자기 뭐 엄청 올랐다가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채팅방이나 댓글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식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뭐 너무 만연하게 모두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불법 행위가 되고 있는 이 MM에 대해서 또 좀 알아봤는데요. 또 저희가 뭐 이렇게 다룰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또 좀 더 스터디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